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일차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뭐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대명사를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대명사 문법을 나가기 전에 몇 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 부교재 오늘 4일차 자료 열어놨죠? 15페이지 번호 불러드릴게요. 자, 2번, 3번, 2번, 3번, 9번, 10번, 12번, 13번. 자, 6문제입니다. 2분 시간 드릴 거예요. 빠른 속도로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조금만 더 시간 드릴게요. 20초 마무리하세요. 아, 자, 갑시다. 여러분 오늘 2번부터 이제 가요. 이번 문제를 보면 after가 보이고 나서 failing to pass, fail to do 이렇게 표현해서 statistic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repeatedly C가 정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고 난 후에 저는 결국 drop out of school 학교를 간두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which brought him a fortune 행운을 가져다 줬다라는 건 막대한 부를 쌓았다 뭐 이런 맥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얘는 failing이라는 전치사 뒤에 ing 타동사의 ing가 보인 형태였는데 이때 타동사의 ing로 투부정사가 fail의 목적어로 끌고 나온 형태인데 자 동명사는 누가 수식해 주냐면 부사가 수식해 준다라고 해서 rapidly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두세요. 그래서 동명사는 누가 수식해 준다? 부사가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규격을 좀 잘 봐두세요. 이게 이번 달 과정에서는 접속사의 축약이란 걸 이제 홀수 따로 얘기하고 이번 달은 이런 걸 분사 구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뭘 떠나서 전치사 뒤에 ing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명사 ing를 수식해 주는 건 부사 자리라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통과하지 못한 후에 이런 맥락을 쓰니까 부사가 ing 수식해 준다 이런 유형이었어요. 3번 문제 갑시다. 3번은 오늘 시작할 대명사를 살짝 꼬아서 가져왔습니다. It is an obvious fact that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나오는 대절과 이시 가주어 진주어로 눈에 보이네요. Cybercrime 사이버 범죄가 has consistently risen for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간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다, 사실이다. However, 그러나 BGY 사이버 수사대가 will help you. 네, 여러분 help라는 형태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help 목적어, to do 원래는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help 목적어 to do에 이 to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면 BGY 사이버 수사대가 will help you 귀하를 도와줄 건데요. protect 보호하도록.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도와줄게요 라는 건데 자, 이 문제의 정답은 help you protect yourself라는 C가 정답이 돼요. 잘 맞추셨나요? 라고 하면 아니 주어랑 목적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언제 self를 쓰냐 이런 걸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행동을 하는 주체가 목적어랑 동일인일 때 self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수사대가 도와줄 건데 무엇을 도와주냐면 너 스스로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는 거니까 너가 누구를 너 스스로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거 그치?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주체와 목적어가 동일인일 때 그 자리에 self를 쓰더라라는 걸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얘가 오답을 좀 지어버리면 you는 행동을 하는 주체랑 목적어 동일인이면 self를 써야 되니까 help you protect you가 아니라 yourself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 yours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yours라고 표현하면 너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가 너의 것을 보호하도록 도와줄게인데 중요한 건 너의 것이 무엇인지 언급된 내용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너의 것이 뭔데 언급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맥락이 맞지 않더라. 그럼 같은 걸로 your own도 너의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너가 너의 것을 보호하도록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건데 그 너의 것이 뭔지 언급된 게 없었기 때문에 가장 매끄럽게 행동을 하는 주체와 목적어가 동일인일 때 그 자리에 self를 쓰더라라는 제기대명사 오늘 공부할 부분에 소개 파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9번 문제는 요게 조금 헷갈려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due to 뭐 때문에 beyond our control 우리가 제어할 수 없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라이브러리 멀티미디어 섹션을 확장하고자 하는 타임라인 그 기간이 좀 미뤄졌다. pushback 그렇잖아요. 기간이 좀 미뤄졌다. 연장됐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ircumstance냐 circumstances냐 막 고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매번 고민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지? 상황이란 건 알겠는데 이게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10번 문제에다가는 그냥 장난하냐 싶을 정도로 그냥 circumstances 보이죠? 그러니까 얘 가산이라는 거 그냥 오늘은 1번 그러니까 A지 9번 문제의 정답은 A라는 걸 그냥 가져온 것 뿐이에요. 10번에 그냥 넣어놨어.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due to circumstances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봤을 때 좀 힘든 거 이런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로 쓰는 표현을 그냥 익숙하게 봐두자라는 연습 문제였어요. 그래서 due to circumstances 상황 하에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라는 건데 우리 잘 쓰는 표현이니까 그냥 두 번씩 읽어봅시다. 시작. due to circumstances due to circumstances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제 본격적인 10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이 10번 문제는 이번 달 과정과 이번 달 과정이 아닌 것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토익스러운 문제다라는 걸 하는데요. 자, 구조를 좀 분석해 봅시다. The third part, 가이드북의 세 번째 부분이 outlines, 기재하고 있다.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들을 기재하고 있대요. under, 빈칸이 보이는데 자, 빈칸이 보이고 나서 그 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이 보인 후에 construction manager, 공사 담당자가 주어 should obtain, 획득해야만 한다. building permit, 이거 우리 어제 한 거 맞죠? 네. When renovating the facility 뭐 할 때요? 시설을 개조할 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시설을 개조할 때 공사 담당자가 building permit 건축 허가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자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도 문장이고 뒤에도 문장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고리는 접속사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를 버려야 되냐면 접속사가 아닌 B와 D를 먼저 버리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B라고 써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All circumstances under them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건 접속사 자리이기 때문에 BD부터 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C. 잘 맞췄나요? 자, 얘는 이번 달 과정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통해서 조금 이번 달 과정이 아닌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얘는 다음 달 과정에 관계절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이 which가 뭐냐라고 하면 얘를 자기 자리로 보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under which라고 하면 돼. 공사 매니저 담당자가 should obtain a building permit 건축 허가증을 그지? 건축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Under circumstances. 그럼 이 위치는 circumstances를 나타내줘서 이 가이드북의 세 번째 부분은 언제 건축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언제는 필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which라는 게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서 문장을 연결하도록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이때 누구를 끌고 나갈 수 있냐면 전치사도 대동하고 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전치사는 두고 갈 수도 있고 대동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걸 관계대명사 이번 달 과정이 아닌 다음 달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A를 보는 순간 일단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접속사에 해당되는 문장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자라고 하는데 자 갑시다.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때 문장을 끌고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때 문장을 끌고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대절대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때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전치사와 커마와 전치사 뒤에 that을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다시 명사절도 그렇고 이제 관계절도 그러는데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때 우리가 흔히 대절대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시 접속사로 쓰일 땐 커마와 전치사 뒤에 쓰지 않더라. 그럼 사실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문장을 연결해둬야 되는 접속사 자리니까 B, D를 버리고 언더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 대절은 전치사 뒤에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which를 정답으로 찾고 이 which는 실제로는 뭐였다? circumstances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답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실수 없이 잘 풀자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12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12번은 제가 항상 매달 같은 포인트를 연결을 하는데 이번 달은 문제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지난달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비슷한 패턴을 이미 공부한 적은 있어요. 근데 다시 봤을 때 잘 푸냐 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Detour signs 우회도로 표지판 우회도로 사인은 due to ongoing construction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공사 때문에 우회도로 그죠 우회하다는 그 detour signs 우회 표지판이 will be placed 놓일 겁니다. along the state street state street을 따라서 until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그 우회도로 표지판이 이제 놓일 거래요.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D가 됐습니다. 잘 맞추셨나요? 근데 여러분 cordially라고 먼저 하나씩 지어볼게요. cordially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요. 귀중한 고객님들을 정중하게 모셔요. 뭐 이렇게 표현할 때 we cordially invite you 이런 문장을 되게 잘 써요. 해설제도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 C는 제가 버릴 건데 explicitly라고 하면 얘는 explain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explicitly라고 하면 얘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회도로 표지판이 놓일 수 있는 건 아니냐라면 보통 explicitly 명확하게 정확하게 뭐 확실하게 이런 뜻도 되거든. 근데 그때는 보통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줘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이런 느낌과 함께 쓰여요. 그럼 예를 들어 explicitly instruct 하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시하고 전달한다 이런 느낌. explicitly outline 그러면 기재를 좀 해둔다 또는 explicitly explain 설명한다. 또 뭐가 있을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explicitly understand 이렇게 표현해서 뭔가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가르쳐줘서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답은 아닌데 D가 prominently가 정답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markedly와 prominently는 두 개의 뜻이 똑같습니다. 두 개의 뜻이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얘기할 건데 markedly, prominently는 두 개의 뜻이 똑같아요.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markedly, prominently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뜻이 똑같지만 정답이 D가 되는 이유는 prominently는 그냥 눈에 확 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간판, 표지판, 사인 요런 아이들 간판, 표지판, 사인 요런 아이들이 prominently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강의실에 보면 시계가 진짜 커요. 그쵸? 그러면 시계가 엄청 크게 잘 보이네.
The clock is prominently on the wall.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확 튀는 게 이런 게 바로 prominentl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markedly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현저하게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쓰냐면 증가, 감소, 변화 차이, 증가, 감소, 변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증가, 감소, 변화 차이. 그러면 주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증가했다라면 the stock price increased markedly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수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the number of customers increased markedly 이렇게 표현을 써서 얘는 눈에 확 튄다라는 prominently를 정답으로 써야겠고 markedly라고 쓴다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달라졌다, 변했다 요런 맥락과 함께 쓰더라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13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네요. 우리가 언제 공부하는 거죠? 어제 그저께 같이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into라고 하니까 얘 뭐가 보이죠? in effect, into effect 맞죠? 이렇게 빠르게 정답을 찾자 않은 만큼 보인다라는 건데 자 이게 명사에서 공부했던 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가져왔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해석은 그냥 해볼게요. City Council 시의회가 agree to do 뭐 하기로 동의했냐면 implement 실행할 거랍니다. City Beautification Project, 도시 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 실행하겠다라는 거에 동의를 했어요. And the ban on smoking in the public area,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거에 대한 담배를 금지하는 금지법은, 흡연을 금지하는 금지법이 will go into effect, 맞죠? 우리가 이거 이틀 전에 했던 내용인데 effect는 원래 셀 수 있는 가산명사로 실제로 제일 잘 쓰는 게 뭐였다고요 여러분? have an effect on 명사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직독직해를 하면 명사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편안하게 의역하니까 뭐라고요? 명사에 영향 주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셀 수 있는 effect 가산명사지만 into 또는 in과 결합했을 땐 in effect, into effect 하면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면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거, 흡연을 금지하는 이 금지법이 즉시 유효할 거라고 유효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오답을 털어봅시다. Going to advice라면 충고로 간다 이런 거에서 하고 going to intention 하면 의도로 간다 뭐 이런 거 말 안 되잖아. 근데 going to law라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going to law라면 법으로 그치 담배 피는 거에 대한 금지 사항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뜻들은 원래 없어요. going to law라고 하면 법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going to law라는 표현 오늘 해설제도 있는데 going to law라고 표현하면 첫 번째는 법대에 가는 것도 going to law예요. 야, 너 학교 전공은 뭐 할 거니? 이랬더니 I will go into law 하면 법으로 간다라는 건 법학 공부를 하다, 법대에 가다. 또는 go into law 하면 법 쪽에 입문하다라는 건 있지만 법으로 제정된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화가 바뀌다 보면 와 예전에 진짜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가끔 드는 게 뭐냐면 어쩌다가 TV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재방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와이드 TV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예전 것들은 TV 화면도 이렇게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게 이렇게 막 채널을 넘기다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담배 피는 장면이 드라마에 있었던 기억이 그때 당시는 잘 모르고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영화나 이런 거에 모두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제가 기억나는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는 고깃집에 가면 잿더리를 같이 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그냥 식당에서 담배를 피는 게 됐었던 그런 시절. 나 너무 꼰대니? 나 호랑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 진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근데 한참 전부터 식당에서는 흡연할 수 없게끔 바뀌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아주 옛날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식당에서 담배 피는 저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기 잿더리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나도 이제 한국에서 살던 기억이 조금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전쯤 한 7, 8년
10년에 가깝게 그 전쯤 일본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정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절대로 그 흡연을 하면 안 되거든. 금연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일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고깃집에 갔단 말이야.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세팅해 주면서 잿더리를 갖다 주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뭔 잿더리야?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이 막 났던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은 또 일본에서는 또 금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별로 궁금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예전엔 아니었구나. 이 사람의 생각이란 게 되게 바뀔 수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저는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소외층이 되진 않을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어쩔 정도로 끝자락에 따라가서 쓰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금지법이 바로 즉시 효력을 발휘할 거다. into effect, in effect 이렇게요. 그죠? 요즘 QR코드 찍으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나는 원래 투지폰이다 제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투지폰이라서 나는 QR코드가 없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 앞에 계셨던 건 할머니께서는 입장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게 있을 텐데 아마 그쪽에서도 서로 대처하지 못했던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또 여러 가지 그치 룰들이 있잖아. 그럼 즉시 효력을 발휘할 거다라면 go into effect라고 하고요. 그 법이 즉시 실행되고 있다라고 할 땐 run into effect라고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효한 상태다라고 했을 땐 be into effect라는 동사들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함께 쓰는 틀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오늘은 대명사를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생각을 조금씩 하실 수 있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숙제 수업을 해오고 있는데 파트 5 문제는 계속 풀고 있지만 파트 6 문제는 아직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파트 5에 관련된 유형들 베이스를 좀 더 깔고 6일차 이후부터는 더 많이 5일차 6일차 이후부터는 파6 문제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채워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16페이지에 대명사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명사를 쓱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뭐 I, my, me, mine 막 이런 거 나오고요. 또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대명사는 실제로 출제가 되면 어려운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쉬운 부분부터 어려운 부분들이 다 골고루 튀어나오더라. 하지만 이번 달 과정은 그냥 무조건 빠르게 끝낸다라는 게 핵심이라서 출제가 되면 뭘 물어보는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대명사의 정의를 먼저 내릴 건데 여러분 대명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대명사는 일단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건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꼭 앞뿐만 아니라 명사를 대신한다. 그치?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뭐 이게 막 줄칠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건 뭐냐면 대명사가 나오면 명사 대신 쓰는 게 대명사니까 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명사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명사는 앞에 뭐라고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니까 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명사를 쓰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포인트 1 갑시다. 포인트 1을 보면 인칭 대명사. 포인트 1은 인칭 대명사인데 자 우리가 정규 레벨인데 I, my, me, mine 이런 건 안 할 예정입니다. 괜찮죠? 그래요? 그래 인칭 대명사 I, my, me, mine 이런 건 안 할 건데 얘네들의 출제 포인트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인칭 대명사가 출제가 되면 주격하고 목적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줄 칠 필요도 없는 건 주격이나 목적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보통 잘 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소유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소유격은 뜻 자체가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렵잖아요. 원래 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명사를 쓰면 안 되는데
누구누구의라고 하면 소유격 맞죠? 누구누구의. 그럼 여러분 소유격은 뜻 자체가 누구누구의라는 건데 그 뒤에 명사를 씁니다. 다시 원래 대명사 뒤에는 명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소유격은 뜻 자체가 누구누구의라니까 소유격 뒤에는 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소유 대명사는 뜻 자체가 누구누구의 것 누구누구의 것 이런 뜻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소유대명사는 뜻 자체가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나와서 누구누구의라는 이렇게 소유격의 역할과 것, 명사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으므로 당연히 소유대명사 뒤에는 명사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명사 뒤에는 명사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소유격은 뜻 자체가 누구누구의라는 거니까 그 뒤에 명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맞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중에서 몇몇 개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his는 그의라는 뜻이 있고 또 his는 뭐가 있죠? 그의 것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his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소유격인지 소유 대명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시자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his라는 게 보이면 그의 또는 그의 것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뜻이 있으니까 his라는 게 보이면 소유격인지 소유 대명사인지 정확하게 잘 봐두세요. 뭐 이런 것 정도뿐입니다. 근데 it를 좀 볼게요. it는 뜻이 그것을 라는 뜻이잖아요. 소유격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의 것이란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의 것이란 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데 실제 토익 시험에서 그것의 것이라는 건 있는지 OX로 말하라 이런 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것의 것이라는 건 있는지 없는지 OX로 말하라라는 건 없을 테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떤 게 출제 포인트가 될 거냐면 it는 나왔다면 무조건 무슨 격? 소유격. 그럼 소유격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 그러면 얘 출제 포인트는 보통 101번에서 105번 사이에 출제가 되는데 it가 보이면 명사 있는지 확인해봐.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it는 보였다라고 하면 무조건 무슨 격? 소유격이야. 그래서 명사가 짝으로 보이는지 확인해봐.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해서 보통 101번에서 105번 사이에 잘 나옵니다. 뭐 그 정도 듣고 넘겨도 괜찮아요. 베이스를 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명사의 베이스를 깔고 내일은 대명사의 엄청 어려운 부분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이런 컨셉으로 대명사를 오늘 내일로 끝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려가 볼게요.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밑에 제기대명사를 가겠습니다. 네. 자, 제기대명사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제기대명사는 self가 들어간 게 제기대명사예요. self가 들어간 게 제기대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myself, yourself, himself 이런 거 완전 처음 보진 않았군요. 맞죠? 그래요. 근데 제기대명사는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이냐라고 하면 근데 이제 볼게요.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이냐라고 하면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근데 물론 토익 시험에서는 이게 무슨 용법인지 이름을 빠르게 말하시오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용법인지 정확하게 말하시오라는 건 없지만 근데 보면 제기용법은 행동을 하는 주체가 목적어와 동일인일 때 이 목적어 자리에 self를 쓴다라는 게 제기용법이에요. 다시 행동을 하는 주체가 목적어랑 동일인일 때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유형으로 여기다 페이지를 하나 적어둘게요. 15페이지 3번 우리가 오늘 좀 전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기용법은 행동을 하는 주체가 목적어랑 동일인일 때 목적어 자리에 self를 쓴다라는 게 제기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봅시다. 예를 들면 제 소개를 할게요 라고 할 때 I will introduce myself. 내가 누구를? 나를 소개하는 거니까 행동을 하는 주체가 동일인 목적어랑 동일일 때 이제 목적어 자리에 self를 쓰더라. 예문을 보면 sometimes Jessica talks to herself 하면 때때로 제시카는 제시카 스스로에게 말한다라는 거니까 혼잣말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시카가 누구에게? 제시카에게. 가끔 이런 거 있어. 이거는 한 10대 후반까지 하면 되게 귀여운 게 있어. 제가 이제 뭐 되게 나이가 늙었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내가 조금 성숙해져서 생각을 해보니 되게 귀엽다라고 느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 자기 이름 집어넣고 얘기하는 애들 있지. 케일리는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조교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땡땡이는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러지 내가 누구? 그랬더니 지야 땡땡이요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이게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는 되게 귀엽더라고.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제시카가 누구에게? 제시카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주체가 목적어랑 동일인일 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셀프 쓴다? 크게 힘든 내용 아니었어요. 맞죠? 자, 근데 강조용법 갑시다. 강조용법은 말 그대로 강조를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뭘 강조하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만 좀 적어두세요. 그래서 주목보 강조. 강조용법은 누구를 강조하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토익에서는 이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주어를 강조하는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잘 나오는 게 뭔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예문을 첫 번째 거 보시면 Director led the project 하면 디렉터는 그 프로젝트를 끝냈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디렉터 바로 뒤에 himself가 보였어요. 물론 절대로 토익에서는 이름만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는 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Mr. Miss 나오니까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자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보기가 ABCD가 대명사야. 그러면 강조용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강조용법은 말 그대로 강조를 하니까 이거 이제 명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길게 세게 얘기하는 게 강조가 아니라 단어를 하나 더 덧붙이는 게 강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적는다면 강조하고 있더라. 그런데 얘는 주어를 강조하니까 himself가 바로 뒤에 보였지만 이 himself는 어디에도 쓸 수 있냐면 문장 다 쓰고 여기에 안 쓴다면 문장 다 쓰고 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토익에서 앞부분에 보통 대명사의 쉬운 문제들이 이런 게 나오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A, B, C, D가 대명사더라. 라면 강조용법이구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만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빠른 속도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명령문은 듣는 사람이 you가 되니까 yourself 뭐 이렇게 쓰더라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크게 힘든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봐두시자 뭐 그 정도의 컨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 봐봐. 이 자리에 정답을 찾아라 라는 게 보였거든요. 요즘은 막 그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닌데 문장에서는 많이 보여 여전히. 근데 이렇게 정답을 찾자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you, yours, yourself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면 완전한 문장 뒤에 뭔가를 더 써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강조야. 그러니까 얘는 keep yourself for receipt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정답이었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봐도 딱 버려야 되는 게 뭐였냐면 you're은 버리는 게 소유격 뒤에는 뭘 써야 돼? 바로 명사를 쓰는데 소유격 뒤에 관사 뒤에 명사 쓰는 거 아니니까 이제 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keep yourself for receipt 이라고 하면 명령문은 듣는 사람이 누구니까 you. 그래서 너 영수증 꼭 갖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여러분 keep이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목적어로 쓰고 이 자리를 목적격 이거 쓰지 말면 하는 생은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서 이 자리에 you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목적어로 쓰이고 이걸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면 어떤 뜻이 된 거죠? keep you a receipt 하면 너를 영수증으로 유지해라. 이 말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문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매끄러운 것으로 정답을 찾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봐두셔야겠죠. 괜찮죠? 자, 다음 갑시다. 실제로 토익은 기출의 재반복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나온 만한 애들이 계속 나온다라고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밑에 관용 표현 수거니까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도 잘 봐야 되는데 제일 출제가 잘 되는 게 by oneself예요. 그럼 얘는 홀로 혼자서 on one's own과 뜻이 똑같다. 여러분 이때 원에 해당되는 건 인칭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홀로 나 혼자서라고 하면 by myself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럼 똑같은 표현으로 on으로 바꾸면 얘는 소유격이니까 on my own 맞나요? 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거냐면 출제 잘 안 돼. 거의 출제 안 되는데 고급 문법 포인트까지 연결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고급 문법 포인트를 하나 설명하도록 할 건데
준비됐나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이 오은에 대한 고급 문법 포인트를 얘기할 건데 몇 줄 정도 쓸 거냐면 한 4-5줄이야. 그래서 글씨가 작다면 이 네모칸 옆에다가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전 보통 어디다 적으라고 하냐면 지금 보고 있는 그 페이지의 가운데 칼럼에 빈칸이 조금 뻥 뚫려져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을 만한 짧은 내용입니다. 한 4-5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오은의 쓰임새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라는 걸 좀 갈게요. 자, 먼저 보시면 아직 쓰지 말고 봐봐. 자, 어떤 게 눈에 들어오냐면 이건 비싼 거 없고. 자, 오은의 쓰임새를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오은은 소유격을 강조한답니다. 근데 이거 출제 안 돼.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또 다 안 써도 되는 거 이거 봐봐. 2번은 안 써도 되는 거 맞죠? 이미 2번은 여러분들 부교재 안에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다가 크게 2번이라고만 적어둬도 되니까 2번은 굳이 안 적어도 돼. 그런데 오은의 쓰임새를 얘기해 보자면 소유격을 강조해 준답니다. 근데 거의 출제 안 돼요. 정답을 물어보는 건 안 나오는데 문장 속에서는 많이 보이니까. 우리가 영어라는 건 강조할 때 한 단어를 더 덧붙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별 뜻 없고 소유격 뒤에 오은을 붙이면 그냥 강조하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내 여자니까 my own lady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격 뒤에 오은을 붙이면 그냥 강조더라 정도뿐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이게 실제로 제일 출제가 잘 되니까 기억해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 3번과 4번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번 4번을 가지고 좀 얘기하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출제 잘 안 돼. 근데 출제가 되면 그렇게 갈팡질팡하더라 라고 해서 이왕 한 번 공부할 때 완벽하게 정리해버릴 거야 라는 컨셉으로 오늘 얘기를 합니다. 3번은 명사 of one's own이라고 하면 얘 뜻이 이제 누구 스스로의 명사, 누구 스스로의 명사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누구누구의 명사라고 많이 해석하는 편이에요. 4번 명사 of 소유대의 명사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명사라고 해서 얼추 두 개가 뜻이 같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오락실집 사장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우리 반에 오락실집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오락실 세대 아니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코엑스 같은 데 가보면 또는 여름철 휴가 막 피서지 같은 데 가다 보면 오락실들 좀 있잖아. 근데 이제 걔네 집에 이제 가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걔가 막 가끔 이런다. 학교에 와서 애가 되게 쿨해. 야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놀러 갈 사람 뭐 이런 걸 해. 그럼 애들이 막 야 나도 막 나 막 이런 걸 해. 별로 안 친한 애들이 야 나도 가도 돼? 막 이렇게 물어보면 넌 나랑 별로 안 친하잖아 이러면서 오늘 가서 재밌게 놀고 친해지자 막 이런 거잖아. 되게 애가 쿨한 애였어. 나는 걔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막 내가 야 나도 가도 돼? 막 이렇게 묻기 은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쭈뼛쭈뼛거리면 걔가 딱 와서 넌 우리 집에 안 가고 싶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아직 생각 안 했어. 그 뭐라고 자존심이. 그러니까 걔가 너 혹시 가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쿨하게 지자리에 딱 앉아. 그러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는 걔 옆에 바로 서 있어요. 그냥 같이 막 서 있고. 근데 어떤 게 되게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오락실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게임도 집에서 하는 게임보다 오락실 가서 하면 훨씬 어려워. 그런 경우 겪어본 적 있어요? 내가 집에서 닌텐도 DS를 막 했었어. 그런데 막상 오락실에 가서 닌텐도를 하면 못하겠어. 이 똑같은 게임이 오락실은 좀 더 어려워. 그러니까 보급형과 영업용은 좀 다른가 봐. 근데 걔네 집에 가면 어떤 게 되게 좋으냐면 딱 게임을 하다가 캐릭터가 죽어. 그러면 아빠! 막 이러면 걔네 아버지가 막 뛰어오셔서 기계를 만져주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몇만 번이 죽어도 계속해. 그럼 조금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너 무슨 게임 어디까지 가봤니는 걔네 집에서 항상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만져줄 수 있나 봐. 그래서 뭔가를 하면 원래 보통 있잖아. 어디까지 안 가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시작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대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죽기 좀 직전에는 막 게임을 하면서 아빠! 나 4번! 막 이러면 막 뛰어와 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 희망 같은 거 막 쓰잖아. 그때 걔가 땡땡이면 땡땡이 아빠가 우리 반에서 한 열 몇 명이 다 땡땡이 아빠를 장래 희망으로 썼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얘들아 땡땡이 아빠가 모두 다 장래 희망이 될 수는 없어. 그럼 여기서 한 명만 장래 희망을 땡땡이 아빠로 쓰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애들이 싫어요. 양보하기 싫어요. 뭐 그랬던.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애만 장래 희망의 땡땡이 아빠라고 걔 혼자 쓸 수 있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도 나의 가게를 열 거야 라고 하면 a store of my own, a store of my own 이렇게 표현하면 나 스스로의 가게, 나의 가게 이런 게 돼요. 맞죠? 크게 힘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4번으로 표현하면 a store of mine, a store of mine 이렇게. 괜찮지? 좋아.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 작정하고 말할 테니까 들어봐. 제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뭘 하나 쓸 건데 결론부터 말할 거야. 빨간색으로 지금 밑에 뭐 하나 쓸 건데 틀린 거 쓸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 쓸 거니 안 적어도 된다는 얘기야. 뭐냐면 여러분 보라색 두 개가 있고 이 빨간색은 틀린 표현이야. 그런데 a store of myself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치? 근데 이건 틀린 거야. X 틀렸다고 말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해석할 때 of라는 걸 누구누구의 라고 많이 해석하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얼추 해석해보면 나 스스로의 가게 얼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따의 표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요즘은 토익은 특히 파트 5, 6는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잘 나오는 문장을 많이 받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잘 나오는 문장에서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만들어놨다는 건 독해를 잘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이왕 정규반 돈을 내고 왔다면 이 정도의 문법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드리는 중인데 자 보라색 두 개 중에 하나와 빨간색 하나가 출제가 되면서 정답을 찾아봐라는 문제가 출제가 종종 됐었어요. 그러면 얼추 해석하면 다 괜찮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따의 표현은 아예 없다. 그래서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명사와 마찬가지로 보는 순간 내 손은 마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컨셉이에요.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 밑에 있는 추가 중요 수거도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필기 시간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추가 중요 수거니까 암기라고 써있죠? 그럼 외워. 외우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pay for itself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pay for itself도 뭐죠? 거기 다 써있잖아. 그 맨 밑에. 그렇지? pay for itself 뭐죠, 여러분? 본전 찾다, 본전 뽑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pay for itself 맨 밑에 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pay for itself 본전 찾다, 본전 뽑다야. 그런데 여러분 pay for itself 여기서 두 번씩 읽어보자. 시작. pay for itself 하면 본전 찾다, 본전 뽑다인데 여러분 이때 본전 찾다, 본전 뽑다의 주어는 이제 좀 쉬워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언급만 할게요. 이 pay for itself는 주어를 주로 비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비용이 얘 스스로를 낼 수 있었다는 건 얘를 가지고 얘를 다 커버할 수 있었다라니까 이제 똔똔 본전 찾았다 본전 뽑았다 뭐 이런 맥락으로 쓰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 근데 비용을 나타낸 단어 뭐 있지? cost 잘 알잖아요. 또 뭐 있어? expense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용이 비용 스스로를 냈다라는 거는 본전 찾다 본전 뽑다 이런 맥락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자. 그 여러분들이 가게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본전만 뽑으면 이제 업종 변경할 거야. 뭐 이러지 않아? 나 본전만 하면 이제 나 때려칠 거야. 이런 사람 보통 없어. 보통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박 낼 거야. 돈 겁나 벌 거야.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죠.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전 찾다 본전 뽑다의 pay for itself는 주로 뭐 이건 쓸 건 없는 거야. 너무 상식적인 거라. 주로 과거랑 많이 쓸 거예요. paid, has paid. 그러니까 원래는 돈을 엄청 벌려고 했는데 결산을 해봤더니 똔똔이구만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보통 본전 찾다 본전 뽑다는 과거로 많이 보일 겁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야. 자 그런데 자 가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게 뭐냐면 pay for itself는 본전 찾다 본전 뽑다인데 그쵸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용 스스로를 냈어. 그러니까 본전을 뽑고 똔똔 그냥 그치? 본전했구만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pay for itself many times
times라고요. 근데 여러분 many times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여러 번이잖아요. 그래서 many times 하면 무슨 뜻이죠? 여러 번이잖아요. 그러면 본전을 뽑았는데 여러 번이고 본전을 뽑아냈다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본전을 뽑았는데 many times 여러 번이나 본전을 뽑아냈다면 가지고 투입시킨 금액보다 여러 번 본전을 뽑아낸 거니까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자 출제가 됐을 때 논란이 되는 케이스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 라는 건데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요 자리를 지워놓고 itself냐 it냐 라고요. 그럼 여러분 얘를 말하기 편하게 그냥 나는 1번, 얘를 말하기 편하게 2번이라고 하고 얘기해 볼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모르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러면 비용의 스스로를 냈다 여러 번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it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소유격이니까 꼭 누가 있어야 돼? 명사를 써야 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many times가 명사니까 pay for it many times 하면 비용에 여러 번을 냈다. 너무 괜찮지 않냐? 이런 느낌을 빡 받는다고요. 그지? 그래서 갈팡질팡 하다가 정답은 1번 하면 아깝다. itself라고 생각했다가 막판에 it 썼어.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니라 고민 자체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나왔다면 끝내는 거야.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틀리면 아깝잖아. 근데 사실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가야겠죠. 오케이? 가운데 칼럼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칼럼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라 빈도수가 높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꽤 많이 들어봤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거예요. That of, those of는 비교 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한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한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을 때 단수일 땐 that으로 복수일 땐 those를 쓴다는 건데 이건 9일차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도 데일리 프랩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서 완전 생소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교재와 함께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요거는 너무나도 쉽지만 출제가 잘 되니까 외워버릴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those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는 거 맞죠? 그래서 those who 하면 those는 불특정 다수라서 those who 뒤에는 복수동사를 쓴다라고요. 맞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복수동사라고 해서 얘는 those가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who 뒤에 복수동사가 보인다라고 연결할 건데 자 이번 달 과정은 아니지만 연결을 좀 해봅시다. anyone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anyone who라고 하면 뜻이 뭐예요? 누구든지. 근데 anyone은 원자체가 하나니까 anyone who 뒤에는 단수동사를 쓴다. 맞나요? 근데 여러분 those who 뒤에는 복수동사를 쓰고 anyone who 뒤에는 단수동사를 쓴다. 맞죠? 근데 여러분 anyone who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네, anyone who를 한 단어로 바꾸면 누구든지 whoever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nyone who 단수동사, whoever 단수동사,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복수동사 이렇게 정확하게 그 뜻을 확인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크게 힘든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일은 실제로 출제가 되는 문제를 좀 변형해서 베이스를 좀 같이 다룰 거라서 오늘은 이제 밑밥을 막 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아요. 밑에 있는 썸이나 애니는 태어나서 썸이나 애니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두시면 되고 썸이나 애니가 어떤 뜻을 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가장 오른쪽 칼럼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오른쪽 칼럼의 포인트 5는 출제가 너무나도 잘 된다라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잘 되진 않아. 왜냐면 어렵잖아. 그래서 너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나오면 너무 다 틀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One, another, other, the other, others, the others. 이런 아이들만 나오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정답을 맞추면 운 좋게 맞췄다. 왠진 모르겠지만 그냥 아싸라비아가 되고요. 아싸라비아 요즘 그렇게 안 쓰나요? 야호 신난다 이래야 되나요? 근데 이제 틀리면
또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아. 이 부분은 원래 헷갈렸기 때문에 틀릴 거라고 살짝 예상하긴 했었어 라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유형은 출제가 되면 절대로 꼬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것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수업 시작하자마자 뭘 할 거냐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고 왜 내가 이걸 힘들어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을 쫙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출제가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출제 문제들까지도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장 오른쪽 칼럼에 있는 포인트 5는 여러 번 읽어가지고 오세요. 여러 번 읽어가지고 오시면 얘네들이 쓰임새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그럼 내일 대명사를 같이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